안녕하세요. 중국에서 고깃집 운영하고 있는 중고채널 돼지아빠입니다. 정말 살면 살수록 시간이 순살보다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장사를 한 지 벌써 5년째인데 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단물 순물은 다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동네를 둘러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저희 가게 손님들이 예전보다 많이 늘었는데 제가 종종 가는 맛집뿐만 아니라 장사가 제법 잘 되던 가게들도 폐업을 한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동네에서 샤브샤브 1등 한 적이 있는 가게에도 손님이 예전에 비하면 정말 횡할 정도로 적어졌더라고요. 저는 웬만한 가게가 다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가게는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손님이 증가를 했고, 저 말고도 다른 가게 역시 저처럼 여러가지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코로나로 인해 상당 기간 집에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외출이 가능해지자 요식업 시장은 당연하게도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오늘은 장사를 하면서 사업주가 생각할 수 있는 위험한 오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변화를 하지 않는다입니다. 세상은 정말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매체를 통해 유행을 타는 맛도 시시각각 변화를 하고 있고, 유행하는 프랜차이즈 및 선호하는 음식도 그때그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가만히 있으면서 손님이 저절로 와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음식을 즐기는 방법으로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상으로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게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가게도 물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둘러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가게들이 자기만의 이유로 손님과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신의 가게 계정을 만들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이 와서 먹고 올린 사진들과 글들을 찾아보면 손님들의 피드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게 음식을 드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온라인상으로 물어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흔쾌히 알려줄 것입니다. 전단지를 돌리고 가게 앞에서 시식회를 연다고 해도 온라인의 파급력에 비하면 상당히 미미합니다. 만약 이런 쪽을 전혀 모르신다면 관련 서적을 찾아보거나 인터넷 서핑만 해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맛 또한 사람들의 피드백을 토대로 대중화 작업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 90% 이상의 손님들이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가게 음식에 대해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 생각보다 서비스 응대가 좋은 곳이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정말 하루에 두세 군데 이상은 가서 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 저희 가게보다 활기차게 손님을 응대하는 곳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어서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 정도 대부분에서 끝나고 이마저도 안 하는 가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맛으로 정통 승부를 보거나 특출나게 가치가 있는 가게가 아닌데도 말이죠.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어필을 한 적이 있는데, 가게의 분위기로 손님을 압도하면 그냥 그런 맛도 분위기에 취해 더 맛있어 보이고, 남들이 맛있게 먹으면 나도 더 맛있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서비스의 가장 핵심은 손님이 필요하기 전에 찾아주는 것입니다. 만약 필요해서 찾게 된다면 그는 세상 어디에서나 받아볼 수 있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서비스고, 이로 인하여 손님들은 아무도 감동을 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저희 가게를 예를 들어보면 이미 상추를 여러 번 리필을 해서 드신 손님인데 테이블에 고기가 두세 점이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상추를 더 달라고 하기 좀 미안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장이든 직원이든 상추 소량을 들고 직접 손님한테 찾아가서 부족함 없이 드시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한다면 손님은 한두 점의 고기도 처음 먹던 그 맛보다 배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맛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각종 소스나 서비스 반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는 아끼기 시작하면 손님이 바로 느끼고 매출이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팍팍 좁으시면 확실히 손님이 좋아하십니다. 저희 가게는 이쑤시개뿐만 아니라 단일 포장 치실, 그리고 일회용 칫솔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치실 한 주먹씩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장사는 장기 레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쑤시개가 당연히 치실보다 월등히 쌉니다. 하지만 저는 치실을 권합니다. 더 위생적이고 처리하는 게 더 깔끔하니까 손님들이 당연히 더 좋아하십니다. 집에 가는 마지막까지 가게에 대해 좋은 인상을 남겨드리는 겁니다. 사탕도 진짜 봉다리째 사가지고 몇백 개 가져가시는 손님들이 정말 있습니다. 저는 덮어줍니다. 오히려 미안해서 덜 가져가십니다. 사탕 맛이 9가지인데 다 가져가시라고 합니다. 내일 모레 회사에 가시면 심심하실 때 드시라고 그냥 얘기를 해드립니다. 손님들 엄청 좋아하십니다. 손님이 고기를 직접 굽다가 고기가 탔습니다. 저는 고기 싹 다 빼드리고 새로 드립니다. 웃으면서 저희가 잘 돌보지 못했으니 저희 잘못이라고 원래보다 조금 더 드립니다. 손님들이 엄청 좋아하십니다.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땀이 나기 전에 땀이 안 나는 조건을 조성해드리고 목이 마르기 전에 물 한 잔 더 따르는 것이 저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무조건 남 탓을 한다.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곳에 TV를 보고 핸드폰 보는 직원이나 사장은 없습니다. 바빠서 그럴 확률이 있겠죠. 하지만 장사가 안 되는 곳에 들어가면 10중 8구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장사가 안 되면 장사가 잘 되게끔 고민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냥 손님이 오기까지 기다립니다. 이보다 조금 더 나으신 분들은 주변 요식업 동태를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수술을 안위를 합니다. 아, 경기가 안 좋구나, 다들 장사가 잘 안 되네. 불경기는 어쩔 수 없어, 나아지겠지. 뭐 옆집, 뒷집, 앞집 장사가 잘 안 되고 그로 인해 스스로 안심을 합니다. 장사는 무조건 남이 잘 되면 나는 더 잘 돼야 되고, 남들이 안 돼도 나는 잘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혹자는 너는 어쩌다가 장사 좀 잘 된다고 뭐 의시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손님이 더 만족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어떻게 해야 매출이 더 오르고 마진을 더 남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루에도 수백 번을 합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정말 피곤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는 날도 297분이 오셔서 식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알바들 계약을 해서 몇 명이 줄어들고 풀타임으로 쉬지 않는 직원들 쉬게 해주면서 제가 상 치우고 쓸고 닦고 하다 보니 오늘은 22,000보를 걸었습니다. 발도 아프지만 지금의 고생이 영원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니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는 힘들지 않습니다. 지금의 고통을 통해 길게는 10년, 짧게는 3년에서 5년 안으로 제 가게를 안정화시키고 오로지 보고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게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5분 분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월 12일부터 단 하루도 푹 쉰 적이 없지만 아직도 더 달릴 수 있는 힘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사는 정말 장기 레이스와 같습니다.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직원 관리 문제, 고객과의 트러블 등은 정말 장사를 하면서 이슈의 축에 끼지도 못합니다. 코로나나 저같이 타국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뭐 국가 간의 정세, 뭐 장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돼지 10병으로 뭐 돼지값이 3배 뛰어도 단 1푼도 가게 판매 단가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은 뭐 정말 순간적인 이슈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사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거나 이미 하고 계신데 소득이 신통치 않으시다면 저는 정말 진심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요식업의 핵심은 가치입니다. 제가 위에 열거한 저 많은 내용들로 손님들의 감정에 정말 가치가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성공과 가까워지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맛 그리고 인테리어 등이 부합되지 않다면 손님들 입장에서는 포괄적으로 만족도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모두 100점짜리 가게에서도 들어오시면서 나갈 때까지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감정이 상하게 되면 그 가게는 그 손님이 느끼는 감정으로 1점짜리 가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블랙 컨슈머를 만나면 분노가 침입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감정을 억누르고 오히려 최선을 다해 대응을 하다 보면 블랙 컨슈머가 생각지도 못하게 저희 가게 팬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겪어봤습니다. 정말 제가 장사를 하면서 자존심을 아무리 세워봐도 만약 벌이가 시원찮고 아기 분유, 뭐 기저귀 값 생각하면서 계산을 하면 저는 오히려 이 상황이 가게에서 자존심을 죽이는 것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가게 앞은 유동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지나가다 가게에 들어오시는 손님은 전체 손님의 2%가 되질 않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단골 손님의 비중이 40%만 넘어가면 가게는 망하기 힘들다고. 지금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는 명확하게 이해가 갑니다. 단골 손님이 40%가 된다는 의미는 그 손님을 바탕으로 계속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가게에 손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장사는 더 잘 됩니다. 저희 가게는 제가 있는 도시 전체 고깃집 1등입니다. 1등을 하니 손님이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오시는 분들 모두 만족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으신 분들이 와서 서비스가 부족하면 빨리 쫓아가가지고 각 테이블에 가서 수번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상황을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연돈 사장님께서 내가 피곤해야 손님이 즐겁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연돈 사장님처럼 맛을 통해서 달통한 장인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홀에서 손님 응대와 전체적인 시스템 관리를 통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면 정말 힘듭니다. 목도 아프고 발은 퉁퉁 붓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1년의 고생으로 5, 6년 이상 편하게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겨우겨우 잠잠해지는 코로나 사태가 개인들의 자유를 빙자한 욕구 해소로 인해 다시금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의 범위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곳까지라고 합니다. 더 이상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요식업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많으신 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